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아직까지 사고의 전모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Radar position. Estimated is 0501, flight equals 370. Estimating time point 22.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우고 아랍에미레이트 수도 아부다비를 떠나서 서울로 오던 보잉 707 대한항공 858편이 오후 2시에 방콕과 연락을 취한 뒤에 버마 랭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추락한 칼기에 탑승했다가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에서 내린 2명의 일본인은 가짜 여권 소지 혐의로 바레인 당국에 체포됐다가 자살을 기도해서 1명이 숨짐으로써 사고기는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해서 공중 폭파됐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여권을 소지한 69살 하치야 시니치와 30살 하치야 마유미는 검거 직후 캡슐로 된 독극물을 먹고 시니치는 사망했으며 마유미는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칼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마유미 수사를 빨리 종결짓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해온 바레인 정부는 사실상 마유미의 신원만 파악된다면 즉시 한국과 일본 둘 중의 한 국가로 마유미를 인도할 뜻을 비춰왔는데 이번 사건의 정황으로만 보아도 당연히 한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에 거의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수색 작업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서 조사단의 임무를 태국과 버마 대사관에 이름하고 내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태국의 레이더망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비행구역 안에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버마에서는 그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은 그날 구름이 아주 짙게 깔려 있었고 많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측하기 어려웠다 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바다가 아주 깊습니다. 수심이. 칼기 잔해로 보이는 부유물 8점이 어제 미군 정찰기에 의해서 버마 근해에서 발견됐으나 벵골만 안다만 해역의 수심이 최대 4,000m까지 달하고 있고 계절풍과 조류가 강해서 부유물이 칼기의 잔해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추락 지점 발견과 바다에 잠긴 잔해의 양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칼기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바레인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던 마유미가 대한항공 DC-10 특별기편으로 오늘 오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 안정 속에 국가 발전을 계속하느냐 아니면은 회보의 수렁으로 빠지고 마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자가 제13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종된 칼기는 공중 폭발에서 탑승자 115명 모두가 사망한 것으로 교통부가 공식 발표함에 따라서 탑승자 가족에 대한 보상 협의가 사고 대책본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칼 858기 탑승자의 넋을 달래기 위한 합동 위령제가 탑승자 가족과 대한항공 임직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품조차 찾지 못한 탑승자들의 고혼을 위로했습니다. 무고한 115명의 인명을 앗아간 장본인은 바로 북한 공산테러 집단의 김정일이고 그리고 그 하수인은 김해 친필 지령을 받은 특수공작원으로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88 서울올림픽 방해 등 국계 대남결한 특수공작을 위해 11월 29일 05시 05분경 비행기 출발 시간 20분을 앞두고 이들은 여행자 휴대용품으로 위장한 라디오 시한폭탄과 술로 가장한 액체 폭발물의 폭발 시간을 9시간 뒤로 조정한 후 폭파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11월 29일 07시 44분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 공항에서 이들은 폭발물을 선반 위에 놓은 채 내림으로써 대한항공 858기는 9시간 후인 87년 11월 29일 14시 05분경 버마 근해인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폭파되어 115명의 고귀한 생명이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분단이라는 엄연한 현실에서
감상과 낭만주의적 민족주의, 이상주의적 통일론에 머무를 수 없고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나 세력을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믿음 아래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대한항공 858편 폭파범 김현희에 대해서 오늘 특별 사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현희는 사건의 진상을 증언해줄 유일한 생존자로서 북한의 폭력성과 침략 근성을 입증할 역사의 산 증인이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김현희를 대한민국의 품 안으로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특별 사면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7년 전 북한 공작원 김현희 씨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던 칼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기부는 시한폭탄을 이용한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숱한 의문점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김현희의 자필 진술서에는 북한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이 발견됐습니다. 앙골라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한 것으로 발표된 김현희의 부친 김원석은 유족들의 확인 결과 앙골라에서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발생 전 김현희가 묵었다는 유럽 지역의 호텔 객실 호수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는 칼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작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이는 당시 정부가 선거일 전에 어떻게든 김현희를 국내로 데려오려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등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바레인에 특사로 파견된 박수길 당시 외무부 차관보가 보내온 겁니다. 칼기 잔해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의자 인도가 성급하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마유미가 늦더라도 15일까지 도착하기 위해선이란 단서를 답니다. 하루 뒤인 87년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유력 용의자 마유미, 즉 김현희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목표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MBC 특별취재팀은 1년 가까운 추적 끝에 미얀마 안다만의 50m 해저에서 이 칼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했습니다. 미얀마 동남쪽의 안다만 해역 특정 지점에 정체 모를 큰 물체가 있다는 어민들의 말에 따라 추색 작업을 벌이던 중 3차원 음파 탐지기에 무언가 포착됐습니다. 둥그렇고 단단한 무언가, 그리고 그 위로 이어져 길쭉하게 뻗은 물체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눈에도 항공기의 엔진과 날개입니다. 우리는 이 32년 동안 그렇게 진짜 외쳐도 진짜 하나 진짜 어디 뭐 이거 밝혀진 것도 없고 너무너무 이 억울한 이 마음을 빨리 하루빨리 이게 진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 제가 참 안 오르는데 이게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이었던 858기 사건.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기체를 인양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해 33년 된 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